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기폭제, 이른바 스모큰건이 되었던 사건이 바로 JTBC 방송이 확보해서 대대적으로 그렇게 방송했던 최서원 씨, 옛날 이름은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JTBC가 확보한 태블릿 PC는 최서원 씨의 소유물이 아니다라는 그런 놀라운 거짓이 마침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원 씨의 현재 변호인을 맡고 있는 이동환 변호사가 알려온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동환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제목은 어처구니가 돌아왔네. 내용은 이렇습니다. 탄핵 촛불 광풍에 정신을 못 차리던 검찰이 문재인 정부에 거칠면서 갑자기 정신을 차린 걸까요? JTBC 방송의 손석희 씨가 신나게 떠들던 태블릿이 최서원 씨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제시한 압수물 환부 시정서에 불허를 결재하신 분은 바로 반부패 강력 1부장 검사입니다. 5년 전 이영렬 특수본 박영수 특검이 했던 수사는 엉터리이자 거짓말이란 점을 공인한 것입니다. 이것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무죄 판결이 나올 각입니다. 뿌듯하면서도 정말 씁쓸합니다. 이동환 변호사가 밝힌 내용입니다. 이동환 변호사 그동안 쭉 신뢰받을 만한 그런 행보를 해왔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이와 같은 이동환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는 분이 또 아주 신뢰가 가는 현성삼 변호사입니다. JTBC 방송이 최서원 씨의 것이라고 주장한 태블릿이 조작이었다는 사실이 가진 의미를 바로 현성삼 변호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탄핵의 발화물이 되었던 그 태블릿 PC가 최서원 씨의 것이 아니라 최순실 씨의 것이 아니라 검찰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해 줬다. 최순실 씨 건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최서원의 변호인 이동환 변호사가 태블릿 PC를 최서원에게 돌려달라는 압수물 환부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의 정용한 검사는 이렇게 답합니다. 신청인 최서원이 소유자임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를 들어서 10일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모두 거짓으로 시작되어서 졸속으로 처리된 권력 찬탈의 내란이었던 것입니다. 검찰과 언론이 조작과 선동을 진행한 결과 최서원 씨, 최순실 씨가 박 대통령을 배후 조종한 것처럼 허위사실이 유포되면서 탄핵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당시 태블릿 PC를 확보했던 JTBC 방송과 검찰은 태블릿 PC 내부 사진과 카톡방 자료를 마구 지워서 최서원,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조작했음이 포렌식 조사 결과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거짓이었고 의도적인 조작으로 대중을 선동한 것에 해당합니다. 검찰과 언론이 멀쩡한 대통령을 조작으로 탄핵시키고 난 이후에 할 일은 이것을 사후에 정당화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증거조작과 허위진술 강요, 경제공동체나 묵시적 청탁 같은 없는 법리의 개발로 없는 죄를 만들어내야 했던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죄가 없으면 탄핵이 잘못된 것이 되기 때문에 없는 죄도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이 전개된 것입니다. 검찰과 법원, 언론, 정치권이 이에 부역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뢰죄로 잡아넣었기 때문에 재벌 총수는 정뢰죄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증거가 없자 증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3년간 100여 차례 삼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기어코 이재용을 엮어 넣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서 찜찜했습니다. 확실한 마무리를 위해서
차기 정권까지 틀어지고 조작된 역사를 숨겨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조작과 업무의 중심에 있던 자가 대통령 후보로 된 것입니다. 사기 탄핵엔 가담한 검찰과 언론과 정치권이 합심해 이뤄낸 결과입니다. 이 죄를 어찌 씻을 것인가? 물론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내용은 바로 이동환 변호사가 얻어낸 검찰 측의 그런 고백, 태블릿 PC는 최소원 것이 아니었다는 내용을 보고 현성삼 변호사가 해설한 것입니다. 한편 지난 8월 18일 날 전 동아일보 부국장을 지내고 지금 건순할 TV를 운영하고 있는 건순할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이 어떻게 탄핵에 부역했는가를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고 여전히 모르거나 애써 외면하는 사람도 적지 않지만 지금 이 나라 꼴을 이렇게 만든 결정적 계기였던 5년 전 그 부당한 여성 대통령 탄핵 사건은 뭔가에 홀린 듯이 집단적으로 미쳤다고 밖에 할 수 없는 대다수 언론들의 거짓 보도와 선동 보도, 과장 보도, 선정 보도부터 시작됐다. 건순할 전 동아일보 부국장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기사, 칼럼, 사설, 방송, 논평할 것 없이 폭포처럼 쏟아진 그 수많은 오보와 저질에도 불구하고 어느 언론사도 어느 언론인도 지금까지 제대로 책임지거나 심지어 진심으로 자성하는 모습도 보인 적이 없다. 적어도 탄핵 정변 당시에 황당하고 저러한 그 수많은 엉터리 악성 보도에 대해서 반성도 없고 사과도 없고 아무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한 그런 언론사들이 정론을 운운한다면 참으로 낯뜨겁고 민망한 일 것이다. 최근에는 한국 언론이 또 큰 잘못을 저질렀다. 지난 6월 11일 제1당 야당 당대표 선거에서 좌파 언론은 물론이고 비좌파 주요 언론사들까지 광기의 탄핵 정변 때와 마찬가지로 헛발질을 계속하고 노골적으로 이준석을 띄웠다. 이준석이 지금까지 걸어온 행보를 아는 이들의 눈에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였다. 그리고 불과 2달 만에 지금 제1야당의 이준석 리스크는 정권교체의 대의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치닫게 되었다. 어쩌다 한국 언론은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저는 한심한 작태를 보여주면서 국민을 오도하고 있을까? 참으로 걱정되는 현실이다. 이것이 권순할 TV의 대표이자 전 동아일보 부국장을 지냈던 분이 그런 지적한 내용입니다. 엊그제 파주월 재건표가 있었지만 붉은색 하살표 투표지, 배추잎 투표지 등이 대거 출연됐지만 대한민국의 주요 언론들 가운데 어느 한 곳도 다룬 적이 없습니다. 훗날 나라가 많이 어려워지게 되면 언론인들이 정말 책임론을 더 대두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